이거 존나 당황했습니다. 내가 읽어도 됩니까? 종일이도 맨유를 1위로 뽑았습니다. 나도 맨유가 우승할 거라고 그랬어. 종일 읽어보세요. 나 지금 처음 읽었는데 존나 깜짝 놀랐어 지금. 무리뉴 2년차 데야, 바이, 포그바, 루카쿠 척추 라인이 구성됐다. 서브 질라탄은 우승 카드다. 질라탄 어딨어? 질라탄 미국 가. 이스타 2위 첼시, 박주호 첼시. 둘이 짰나요?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주원이 형 거. 아직도 콘테를 의심하는가? 와우. 승점을 지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즌 초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때 뭐였냐면 다비드 루이즈 시프트 해가지고 웸블리에서 토트넘 꺾었을 때 주원이 정말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멘트가 뒤에 찬양하라. 자, 이주원의 3위는 맨시티, 박종윤 3위도 맨시티입니다. 자, 이주원 갑니다. 펩 축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두둥. 승점 100점. 정말? 정말 펩 축구 종말했는데 승점 100점. 자, 이 코멘트 한번 볼게요. 이주원의 4위 토트넘. 워커가 떠났지만 오리에가 왔다. 뭐야 이거? 오리에가 왔다. 오리에가 왔다. 저는 오늘 녹음 불참하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7시 0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네. 자, 오늘도 클린스만은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사들이 떴었던 거는 그거죠. 황의조 임대 간지도 몰랐다. 황의조가 임대 간지 몰라서 노팅엄 경기를 뭐 보러 갔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한국 기사는 아니고 해외에서 맞아요.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레전드 매치 스탠포드 브리지 보러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있긴 하던데. 근데 어차피 황의조는 노팅엄에서 안 나오는 선수였으니까 그거를 보러 갔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경기 제가 찍어서 봐도 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또 연관해서 뭐 얘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뭐 이제 클린스만은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사우디전 있잖아요. 그 경기 보고 난 다음에 또 얘기거리가 알아서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봅니까, 경기? 요즘에 사우디가 못하긴 해요. 근데 경기는 뭐 사실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길 수도 있다. 네, 뭐 사우디랑은 항상 비슷비슷한 느낌이고 비슷한데 사우디도 명단을 보니까 그 애들이더라고. 그냥 본 애들이 아직도 한 절반 남아있더라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도 막 되게 많이 세대 교체는 된 건 아니라서 또 감독 교체도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지. 시간이 좀 있었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이 뛰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톱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뛸 거란 말이에요. 그 팀에 에이스가 있는데 외국인 톱이 오면 다 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 포지션에 걸쳐서 유명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자국 대표팀이 강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우디 선수들은 외국에 나가는 일이 해외파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지. 뭐 유학으로 뭐 어디 벨기에 그 지분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대표팀이 강해지는 거랑 리그는 그 나라는 다르다. 완전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하다. 네. 그러면 이길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최근에 지금 아마 사우디가 기억해로 5경기에서 얘네 완전 거기도 다 패패패패패 이런 걸로 기억을 패패야. 하는데 어떻게 보나요? 근데 사우디가 지금 안 좋은 거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지? 근데 다른 점은 이제 감독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뀐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 우세. 저는 대표팀에게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들이나 대표팀 자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나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그런 행보들이 저는 뭔가 기대를 가질 만한 건덕지가 있나? 기대를 가진다는 게 그거잖아요. 종윤이가 지금 얘기한 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가 좋지 않다. 그렇지. 우리가 좋다기보다 그게 좋지 않다.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대방이 더 안 좋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토토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 대한민국은 이기기 강하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손흥민이 좋고 김민재가 있으니까 좋아. 대한민국 승. 이게 아니고 누가 둘 중에 더 안 좋을까? 이렇게 하고 골라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사우디가 더 안 좋으니까 우리 승이나 무 이렇게 갈까? 그렇지. 이런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 경기는 1시 반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라이브를 할 텐데 아까 형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환희 형이랑 그 얘기했습니다. 뭐죠? 만약에 사우디전 결과와 그에 또 걸맞은 전설적인 인터뷰가 나온다라면 우리 어제 얘기했었던 저 그 사피라이브 같이 하고 있는 김태형 교수님 스케줄 한번 여쭤보고 그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 어떤가? 저는 클린스만 얘기하는 거 좀 지겹거든요, 이제. 아니 너무 지겨운데 사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지겨워서 지겨워. 근데 만약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게 진짜 골치 아픕니다. 할 얘기가 없는 A매치 주간이에요. 빨리 리그가 돌아가고 다음 주면 챔피언스리그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다음 주면 축구가 굉장히 풍성한 타이밍이고 또 환자는 이제 ACL도 가고 그러면 이런 축구적인 얘기가 막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A매치 주간이라 할 얘기가 없는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클린스만이 너무 많은 포지션을 먹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조회수는 유지 중이다. 진짜 아마 그 뭐 히든풋볼이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클린스만 감독 지금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네, 5년 전 인터넷판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장수했을 겁니다. 아유. 네. 그랬겠지. 네. 슈틀리케 마냥. 지금의 인터넷판이기 때문에 아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분석해 봅시다. 예. 그리고 정말 웃긴 사람이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수준이 나오지. 많이 돌려서 네. 얘기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 그냥 그 썸네일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 영상을 깔았습니다. 네. 명섭이 그 몇 년도 거였죠? 그거 18년도. 2018년. 네. 그럼 우리가 히든풋볼을 딱 5년 전이네. 시작한 게 15년이었고 K 시작한 게 16년이었으니까 한 3년 차? 예. 그 정도. 그때 우리가 이제 PL 가이드북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 순위 예언. 예측이 아닙니다. 예언. 다른 거죠. 예측은 이제 분석력 있게 총찰력 그렇죠. 있게 분석하는 건데 예언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뇌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대로 입을 그냥 입에서 바로 뱉어내는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 그때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펩 축구가 종말한다고 했죠. 네. 펩 축구의 종말. 종말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어디 뭐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금 많이 듣던 소리인데 지금? 네. 도로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이제 5년 전 이주원에게. 되돌아가 보자. 펩 사실- 축구는 왜 종말한다고 사실 잘 했을까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그거였어요. 그 이후에 딴 트로피가 한 10개 될 걸, 진짜. 진짜 체감상 한 10개 돼. 뭐냐면 펩 종말론. 사실 그때 거의 뭐 그때 뉴턴급이야. 내 심정을 말하면 예. 클래식한 축구가 좋았어요. 아. 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그렇잖아. 네, 좋은데 그 뭐랄까 이 점유율 축구. 그러니까 점유율 축구는 죽었다. 그때는 모든 팀들이 패스 점유율에 미쳐 있을 때였어요. 전 세계가. 아. 전 세계가 그럼 괜찮아. 바르셀로나 오케이. 스페인 대표팀 오케이. 근데 뭐 공 잘 차는 팀 오케이. 근데 모든 팀이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저기 오지에 있는 팀들도 네. 우리 선 넘는 영입 꼽았는데 후벤 디아스 꼽았대. 아 진짜? 왜? 잘 몰라서 아니 그랬나? 손 넘기 잘하니까. 이게 너무 잘한다. 아, 뭔 소리야. 진짜. 그때 비싸게 샀다고 얘기했어. 아, 너무 비싸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선은 넘었다. 너무 잘하는 긍정적으로 선 넘은 거지. 부정적인 선 넘이 있다면 긍정적인 선도 있는 거예요. 에헤이. 네, 여러분 좀 사람들하는 찾아주세요. 거지. 그때 어땠었는지.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점유율 축구에 대해서 많이 제가 좀 회의감이 들 때였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죠. 왜 본인이 회의감을 느끼죠? 이게 좀 이게 사실 점유율 축구가 되게 스펙타클한 축구는 아니거든요. 스피디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투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생각하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트랜지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점유율 축구가 점점 내려온 거는 틀리진 않아요. 다만 펩 축구는 거기에서 진화했죠. 종말은 안 했어요. 포지셔닝이 추가됐죠. 그치.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아. 선수가 엄청 효율적으로 변하고 네. 또 능력도 변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제는 알겠네. 네. 아, 점유율 축구 이제 좀 지겹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맨시티가 성적이 처음에 왔을 때 우승했었나? 첫 시즌 1-6-1 칠 때 우승 못했지. 그러니까. 네. 그랬잖아. 그리고 바로 종말 선고. 성급해 진짜.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네네네. 원톱 이제 190짜리 있어야 되고 다시 옛날로 간다. 앤디 캐롤 나와. 가라. 페바 가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지. 그 뒤로 190짜리 공격수가 홀란드 오기 전까지 없었죠. 없었지. 네. 잘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맨유 우승을 픽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페베 축구 홀란드의 그 장신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후방 지역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주는 풀백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수비수들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펩의 전술들 굉장히 지금의 축구 만족하고 있습니다. 펩 축구 종말을 이제 선언했던 분 입장에서 펩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전 지금의 축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응? 종말이 아니고 정말 잘한다. 뭐라고 하죠 그거? 뭐죠? 변화되는 걸 좀 이렇게 좀 발전하는 거. 혁명? 진화. 진화. 진화의 축구였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펩 인정. 화이팅. 사랑합니다. 전형적으로 토크 안 풀렸을 때 나오는 이수원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안 하는데 옛날에 말꼬이 멜소리를 다다 톤으로 웃기기. 그치. 약간 희극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보니까 맨유 우승을 얘기했는데 데헤아, 바이, 포그바, 루카쿠 코어 라인이 완성됐다고.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선수 3명도 없어. 잘한 그리고, 선수도 서브 질라탄이면 우승 확정. 막 이러면서. 네. 이거 누가 했어요? 워커가 갔지만 오리에가 왔다. 제가 했나요? 워커 같지만 오리가 왔다 누구예요? 주원이? 그때부터 카일 워커를 심하게 그래, 얘기했네. 워커를 너무 싫어했네. 저 솔직히 워커가 갖고 오리가 왔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 전에 오리에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딱 관상이 풀백이야. 관상이에요. 관상이 풀백이야. 또 근데 오리애가 언뜻 보지 그러면 장단지가 그냥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세다 얘. 왔다. 얘 세다. 그런 느낌이었죠. 수염도 이렇게 나고 나 하지만 있고. 그 전에 오리의 플레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언의 날 특집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해외파 그리고 K리그 기록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예측 아닌 예언을 해볼 겁니다. 이 예언을 왜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5월에 창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뱉어. 그리고 난 다음 전 진지하게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형은 그럴 때 웃겨요. 형은 웃기려고 하면 보통 안 웃기고요. 진심으로 하면 웃겨요. 웃기려고 해도 웃겨.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고수인 거야. 진심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웃기려고 하는 거 진심이다. 근데 존나 웃긴데? 이게 이제 나의 트릭에 빠져드는 거지. 트랙이요? 트릭이요. 트리커 트릭. 네. 할로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프리미어리그 순위 예측할 거고요. 해외파 예측할 거고요. K리그로 가면 파이널 A, 득점왕, 어시스트, 그리고 경질될 감독, 강등, 그 다음에 대표팀까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가 지금 숙제를 많이 줘가지고 밑에서 빡셌어요 지금. 그래, 좀 빡세긴 해. 네. 왜냐면 원래 예측 2PL 많은데 네. 분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한국 축구부터 시작해서 싹 다. 그냥 싹 다 예언. 그래서 갈수록 내가 쓰는 게 내가 써왔거든요 다. 점점 줄어드나요? 성의가 없어져. 아니, 아까 그 형 병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오늘 우리가 존나 다 해야 되네. 맞아요. 네. 저 좀 대본 날로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측해 줄 수는 없잖아. 그치. 가짜 네.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 예언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진짜 맞으면 이거 대박 나는 거예요. 네. 이 코멘트들을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예측 순서는 김환, 그다음 이주원. 아 진짜 긴장됩니다. 이거를 왜냐면, 네. 제가 요즘 이제 축구력이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이때쯤 사실 백도 한번 나오거든요. 원래 패턴이에요. 쭉 올라올 때 백도 기가 막히게만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정말 긴장되는 예. 그 속에서 야 이거 맞추면은 또 이거 대박 나는 건데 이거. 왜냐면 이게 사람들은 이제 시청자분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쯤 끝에 가서 발표 안 해도 돼. 한 12월만 돼도 와 이스탄불 되는 거 그치?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한 번쯤 버프 받거든. 맞아. 네. 그냥 긴장 왜 하냐고 기대도 안 하는데. 긴장 왜요? 그러면 이게 모든 거 하나씩 다 1점씩으로 해가지고 점수 한번 매겨? 모든 지금 한국 축구까지 다 해가지고 예. 점수를 매겨서 한국 축구는 이제 12월 달에 답이 나올 거고 해외 축구까지 보면 이제 한 5월 되면 대충 얼추 나오죠. 나오겠죠. 그러면 뭘로 할까요? 그냥 좀 현실적인 걸로 합시다. 막 이제 너무 왜냐면 그때 그 갑각류 아직도 안 샀잖아요, 형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업단 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뭘로 할까 현실적으로 서로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진짜로 그 대게 내기 하시죠. 아니면 한우를 보내주자 집으로 좀 가족들이랑 먹을 수 있게. 그래, 선물 세트. 1등한테 하나씩
그래 10만 원 상당의 10만 원 상당의 한우 10만 원 상당 한우면 없잖아. 진짜 등급이 낮거나 양이 진짜 요만큼 주는 거야. 그 정도면 되죠. 아껴 먹고 갈아 먹든가. 아 여기서 저기 뭐야 우리 라이브 열고 그날은 예언 특집 결산 방송 먹으면서 그냥 뭐 먹방 합시다. 먹방 특집으로 먹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먹고 들어 싶은 메뉴. 그럴 때는 이제 월화수목 말고 금요일 이럴 때 하면 되잖아. 그치. 증류주 딱 놓고. 그래. 네. 5월. 5월. 오케이, 갑니다. 내년 5월. 개수 하나당 1점 다. 1점. 누적해야 돼. 누적. 예. 자, 우승팀. 김한. 자, 점수를 위하면 약간 영레발도 필요해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수 있죠. 네. 이거 영내발이 여기서 나온다고? 왜 점수를 하는데 아니, 영예발 남들이랑 필요해? 똑같이 다 1점 남들은 못 먹으면 갔을 때 따는 그런 느낌. 내가 따야 내가 2점 의미가 있잖아요. 해보세요. 리버풀. 오. 왜냐면 다 어차피 맨시티잖아요. 뭐 살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로 2점 얻어갈 겁니다. 여러분보다 하나 더 얻어갈 왜 거예요. 맨시티라고 생각해요? 선택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 리버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맨시티가 왜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맨시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형 메이시 써놨는데? 네네. 아씨 뭐야? 나도 메이시야. 승부수를 빨리 뛰었습니다. 오케이. 리버풀. 리버풀. 한 줄 평? 지금이 적수가 많지만 적기. 3만 플레이가 안 하네요. 지금이 적수가 많지만 클롭의 마지막 불꽃 바로 올 시즌. 클럽의 마지막 불꽃 바로 올 시즌. 죽는 건 아니고요, 클럽이. 네. 클럽이 뭔가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거든요. 뭔가? 왜냐면 지금 너무 오래 했어, 사실. 오래 했어. 한 번 본인으로서 변화를 줄 때가 있어. 그래서 리버풀. 리버풀이 우승한 날 형철이의 눈물. 형 약 처먹었냐는데요? 형철이의 눈물. 얼마나 감동적이야. 이스타TV 와서 오열. 우승. 도움 되잖아요, 이스타TV에서. 어쨌든 네. 리버풀 영내발 시전. 네. 자, 저는 맨시티. 리그에 패배 있는 동안 다른 팀의 우승은 불가능하다. 무난하게 갑니다. 네. 맨시티 가장 안정적인 스쿼드를 보유했다. 알바레스와 포든이 만개한 시즌이 될 것이다. 알바레즈와 포든. 네. 훌리안 알바레즈랑 요것도 약간 예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이러다가 만약에 누구 하나 좀 나가게 되면 알바레스 포든은 이번 시즌에 좀 만개. 그러니까 뭔가 뭐 득점을 많이 한다. 아니면은 뭐 도움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보다 진짜 그 포인트가 되는 선수. 알바레스 포든 비상이라는데요? 왜? 내가 얘기해서? 욕됐다는데요? 네. 알바레스 포든이 정말 팀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물론 포든은 뭐 그전에도 잘하긴 했지만 그치. 더더욱 더 주목이 많이 되는 선수가 네. 되지 않을까. 네. 1위는 그럼 이렇게 보면 환희 형이 리버풀로 한번 튼 거고 우리는 좀 무난하게 갔어요. 자, 빅4 2, 3, 4위 예측입니다. 2위 쭉 갈까요? 아니면 2, 3, 4위 갈까요? 2, 3, 4위 가지고 1위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2, 3, 4 그냥 그 연달아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2위. 맨시티. 내 전세금을 건다. 형 전세금 지금 못 받았잖아. 영원. 전세금이 없어요. 여러분 전세금 지금 사기가 그 와중에 전세 뭔가 보상을 받거나 그러면 그거 거세요. 네, 못 들어가면. 건다는 거는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승을 하면 맨시티가 그럼 못 맞추는 거잖아. 아니지. 빅4 2위. 아이씨. 지금 저 환희 형 좀 전세 사기. 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저 10년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당한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우리 회사도 많아. 우리 회사도 많아. 덕현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좀 당하고 있어. 네. 당한 건 아니고 못 받고 있지. 당할 빌. 네, 지금 당한 느낌이야. 약간 시동 걸었어, 집주인이. 3위. 3위. 아스널. 이제 다시 사스널. 3위는 네. 3위 안에 들면 사스널 아니에요? 아니죠. 삼스널이에요, 그러면? 그럼 4위를 해서 아스널이지. 4위 안에 들어야 사스널이 아니었어? 혹시 등신이세요? 그러면 삼스널이라고 부르지. 4위를 해서 사스널이구나. 그럼. 나는 맨날 4위 안에 들어서 아니. 사스널이었어. 4위에서 사스널이니까 이게 커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졸라 어이가 없네. 유씨 씨가 축구판에 몇 년 있었는데 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오랜만. 왜냐면 무슨 사스널. 오랜만이야. 환희 형 요즘 뭔 분위기 좋다고 소리야. 개나 되네 이러면. 미친놈 아니, 아니야. 사스널 안 쓴 지 오래됐잖아. 오래되긴 몇년 했지. 됐잖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3위 아스널. 이제 다시 삼스널. 망했어. 지금 저 새끼 때문에. 피곤해. 대낮부터 주책남들하고 예. 3시간 쉬었더니. 네. 삼스널 4위. 4위 4위가 중요해. 토트넘. 오! 제한토. 제바람 국이면 토트넘으로 저 합시다. 새끼 힘 많이 썼다 지금.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이게 내가 많이 꺾은 말했잖아. 거야. 아니, 이렇게 왜? 하면 웃길까? 그러면서 토트넘 그래서 4위 해야 그래도 우리가 좀 톡할 아니, 그건 거라서 맞아요. 생기지요.
그건 맞는데. 내가 얘기했지 기만 힘 많이 주고 있다고 요즘. 네. 아, 요즘 분위기 좋긴 하거든. 내가 볼 때 저거 지금 힘 빼고 하려면 이빨 2개 뽑아야 돼. 제가 말했죠. 오래 못 갈 거라고 나. 그럼 너 이빨 2개 뽑으면 오래 가. 힘 빠져가지고 괜찮아. 근데 거기로 2개 이제- 뽑아 티도 안 나. 그러니까 티도 안 나. 티안 근데 나, 너무 뽑는데 많아서. 거기에 이제 저기 힘이 많이 빠졌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가면서 그렇지. 나름의 어떤 그 이제 음향의 조화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뽑으면 연락 주세요. 네. 콘텐츠로 갑시다. 네. 네. 자, 저 갑니다. 2위 리버풀. 물갈이 된 미드필더 라인이 힘을 발휘하면 펩시티의 대항마는 클롭이 될 것. 네. 될 것. 아니 이렇게 어설프냐? 예. 될 것. 3위 아스날. 팀버의 부상이 아쉽고 스코어러의 부재도 아쉽지만 챔스는 간다. 좀 높이 평가했네. 내가 좀 맞았나 봐 지금 갔다 와서 약간 4위 이거 챔스는 들 수 있어. 4위 맨유. 오, 맨유? 맨유. 이거 드라이브인데 약간? 네. 오나나, 레시포드, 호일룬 급행열차 타면 챔피언스리그 티켓 커트라인 통과 가능. 너 지금 새벽 솔직하게 해, 새끼야. 진짜. 솔직하게 안 하니까 말이 안 아니, 이제 나오잖아. 써놨잖아. 야, 가능 이러잖아 지금. 아니, 써놓은 지금 거야. 이제 다 구라야. 2부 다 구라야. 아니, 뭐 제대로 읽은 거야. 말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한마디에 제대로 한 줄은 제대로 못 읽네. 오나나, 레시포드, 호일룬이면 가능하다. 이번에 보니까 좀 무서워. 레시포드도 그렇고 호일룬도 그렇고. 네, 무서워. 네. 무서워. 뭐가 무서워. 별로 보지도 않아놓고 아니, 일로. 역습이 좀 무서워. 네. 저 가겠습니다. 2위 첼시. 네. 잉글랜드 안에 있는 포체티노의 힘을 믿는다. 어리고 젊은 선수들의 포텐이 터져준다면 막강한 힘이 될 것이다. 첼시입니다. 뭔 첼이래. 좀 나왔다. 놀리냐? 야,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네. 네, 저는 2위 첼시 봅니다. 오케이. 진심이에요. 네. 예. 아니 근데 왜 첼시가 왜 2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죠. 네, 근데 불가능은 그러니까. 아니지. 네. 예. 왜 그러죠? 네, 자, 다음. 그렇습니다. 3위 토트넘. 오. 아니 왜? 아니 뭐 4위 토트넘이나 3위 토트넘이나. 뭐 비슷하지. 아니, 왜 그러지, 여러분들? 예. 저 진지하게 했어요. 오케이. 네. 케인이 떠났지만 채팅창 보니까 말이 안 나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꼭 진짜 너무 웃기네 내가 지금. 아니 난 이런 읽으려고 그러다 채팅창이 개 올라가니까. 여러분 얘 언이에요. 얘 치 아니야. 얘 언. 예언. 네. 지금 채팅창이 개 빨리 올라가거든. 네. 3위 토트넘. 케인이 떠났지만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지난 시즌보다 나은 순위를 기대하게 만든다. 아니 근데 이제 지난 시즌보다 그 나은 거라고 치기에는 이제 되게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예. 4위. 4위 아스날. 4위 아스날. 최전방의 위력은 역시나 덜하지만 챔스 정도는 진출할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인다.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지금 아예 다른 예상을 한 게 나 4위 맨유. 그다음에 형 2위 첼시. 2위 첼시, 그다음에 1위 리버풀. 네. 요게 조금 그 특이점이죠. 리스크 하나씩 안고 가네요. 원래 하나씩은 있는 거지. 하나씩 4위 안에 하나씩 걸었네. 그렇죠. 자, 그다음 유럽 대항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잠깐만, 나 리버풀 어디 갔냐? 너무하네. 네. 바꿀래요? 리버풀 좀 뺐죠. 리버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진행해 보세요.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 네.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아니 첼시를 지금 2위를 하고 리버풀 뺐다고? 첼시 2위는 맞아요. 맞아요? 네, 첼시 2위는 그럼 맞아요. 리버풀 몇 위예요? 그 지금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뭘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전에 내가 그 해놨던 거. 네. 자 일단 그러면 5, 6, 7 갑시다. 네네. 기만 5위 브라이턴. 브라이튼. 네. 명장 데제르비와 명선수 파스칼 그로스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파스칼 그로스를 히든풋볼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얘기를 아마 모르실 텐데 파스칼 그로스가 막 분데스리가에서 브라이튼으로 넘어왔을 때 그 톤이 그거였어요. 얘 뭣도 아닌 선수다 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시즌에 어시스트를 12개인가 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만의 선수 보는 눈에 대한 이 극심한 어떤 그 의심. 성장형 선수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하고 있죠. 네. 대표팀 데뷔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 그래요? 네. 일본전에 나왔습니다. 어허. MA 첫 경기. 예. 32살인데 32살까지 성장하는 선수.
바로 파스칼 그로스. 파스칼 그로스. 데제르비와 파스칼 그로스라면 5위 가는. 핵 파스칼. 네. 헥토 파스칼. 헥토 파스칼. 네. 핵 아니군요. 네. 헥토 파스칼. 혹시 리버풀 어디 갔나요?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 네. 자, 그다음 6위. 첼시. 6위 첼시. 7위는 좀 낮은 것 같고 5위는 좀 높은 것 같아서. 정준하 스타일이네요. 정준하 스타일. 6위 첼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위. 맨유. 7위 맨유. 사람이 없다. 선수가 없다는 거야.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래요? 여질 중의적인 표현이야? 약간 중의적인 표현. 여지를 남기는 표현. 사람이 없다. 혹시 근데 그 순위 안에 뉴캐슬은 없네요. 네. 오. 뉴캐슬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막 승패 이럴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막 치고 올라가게 그리고 또 유럽 대항전 해야 되잖아요. 같이. 네네네. 오히려 리스크. 이런 팀들. 그렇습니다. 네. 자, 저 갑니다. 5, 6, 7. 5위. 토트넘. 유럽 대항전 없고 카라바오컵 탈락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리그만 하는 게 좋다. 네. 6위. 뉴캐슬.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슈퍼크랙을 영입해야 한다. 7위. 첼시.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변데 포체티노가 잘 깰지 모르겠다. 나랑 좀 상반되는 그렇죠. 평가네요. 저는 첼시가 포체티노가 역시 좀 불만족스럽다. 우리 첼시 중에는 7위 첼시가 제일 낫네요. 7첼. 형이 몇 첼? 6첼? 형은 2첼. 저게 핵심이다. 자, 이주원. 저 5위 맨유. 호일러는 활약에 달려있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준다면 챔스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팀들의 거센 도전에 힘들어할 것으로 보인다. 네. 오맨. 네. 6위. 6. 뉴캐슬. 6위 뉴캐슬. 나랑 같아요. 지난 시즌 챔스 티켓을 따냈지만 리그와 같이 병행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6위 정도. 리버풀 없어요 지금? 네, 리버풀 없어요. 7위. 리버풀. 있네. 아니 7위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네. 리버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써놓은 거에는 7위가 없었거든요. 네, 7위가 없었어. 예. 7위까지 해야 됐었구나. 네네네. 네네. 예. 진짜 그 쓰는 거 하기 싫었나 보다. 자, 7위 리버풀. 네, 7위 리버풀. 기존의 팀을 지켰던 선수들이 많이 떠났다. 많은 변화 속에 힘든 과도기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야, 이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이 꽤 달라요. 꽤 달라. 꽤 많이 달라요. 같은 게 거의 없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돌풍의 팀 한 개. 아스톤 빌라. 저는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돌풍의 팀 한 개 팀 예측에 브라이튼, 빌라, 브랜트포드는 돌풍에서 제외한다. 왜? 이들은 돌풍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가? 그렇죠. 한 줄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에메리는 한 시즌에 한 건은 한다. 안 꺼는 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1위 할 팀을 끌어내린다든지 뭐 4위 할 팀을 오히려 내린다든지 이런 건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위 정도 보나요? 8위? 바로 위. 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브라이튼, 빌라, 브랜트포드는 돌풍에서 제외했습니다. 돌풍의 팀 웨스트햄. 아하. 모예스의 시간이 끝난 줄 알았는데 라이스 판돈으로 잘 메꿨다. 메이저 트로피 획득 버프 받을 것. 생각보다 초반이 좋아. 그래서 메디? 뭐 한 8위? 그냥 이 웨스트햄 팀이잖아. 그냥 돌풍의 팀이 아니라 그냥 8위 팀이네요. 내가 프리미어리그 본 이래 10위권에 항상 웨스트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니 쿠두스랑 에드손 알바레즈랑 제어피 같은 선수 잘 사왔어. 예. 저는 브라이튼. 브라이튼? 네. 돌풍이려면 그보다 더 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브라이튼 무슨 말이야? 돌풍이 브라이튼은 사실 7, 8이면 기본빵이야 이제. 근데 나는 그 정도도 돌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라이튼 메디? 저는 그냥 유로파에 도전할 수 있는 빅6를 제외하고 유로파에 가장 근접한 팀이 저는 브라이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코멘트.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제르비 감독이다. 빅6를 제외하고 유로파에 가장 근접한 팀이다. 코멘트가 옛날보다 많이 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순해졌네. 그래요? 순위로 조졌네. 2첼로. 예. 잉글랜드 안에는 포체티노의 힘을 믿는다. 예. 네. 어리고 젊은 선수들의 포텐이 터져준다면 예. 막강한 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강등 세 팀입니다. 네. 18, 19, 20 오케이. 순서대로. 18. 좀 파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울버햄튼. 울버햄튼? 네. 미안하다. 포르투갈 향후에는 이제 그만. 울버햄튼 강등가? 네. 뭔가 물 빠진 느낌이 좀 나요, 이 팀에. 왜냐면 투자 금액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금액을 이제는 울버햄튼 위에 있는 팀들 되게 많아요. 옛날엔 울버햄튼이 빅6나 이렇게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울버햄튼. 그리고 황희찬은 더 좋은 팀으로 좀. 이제 이적한다. 네. 네. 19.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 미안하다. 웬즈데이인 줄 알았다. 아, 셰필드 웬즈데이. 지금 유나이티드죠?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 관심 유나이티드든 없다. 웬즈데이. 아니 미안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다 미안하지. 계속 미안하대. 22. 루턴타운. 루턴타운. 미안하다.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자, 저 갑니다. 네. 22. 루턴타운. 더비 카운티 한 시즌 최하 승점 11점 기록 갱신 쌉 가능. 더비 카운티가 승점 11점이 아마 프리미어리그 그 출범한 다음에 최하 승점일 거예요. 그거 기록 경신 가능하다. 19위 셰필드. 네. 한 시즌 PL만 봤으면 됐잖아. 미안하다. 내려가라. 자, 그다음 이게 18위가 중요해 사실. 18위 에버튼. 일 것 같았어. 최장기 1부 리그 잔류 기록은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것. 에버튼이 저는 이번 시즌에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에버튼은 너무 과감한 거 아닙니까? 에버튼 좀 안 좋아. 저는 22 루턴타운. 루턴타운. 네. 챔피언십에서 차근차근 순위를 끌어올리며 감격스러운 승격을 이뤄냈지만 1부 리그에서 잔류까지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혹시 읽기 연습하세요? 네. 아, 제가 준비한 거 읽는 거예요. 예. 준비하는 거 읽으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루턴타운. 네, 루턴타운. 19위 셰필드. 셰필드. 네. 19, 20은 다 똑같아. 똑같네요. 예. 챔피언십에서 승격한 세 팀 중에 패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는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18입니다. 노팅엄입니다. 노팅엄. 돈을 그렇게 썼는데. 네. 주포인 아워니가 아우니 15골 이상을 열딱. 15골 이상을 넣어준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못 넣는다는 건가요? 거기에 달려있다 이 얘기죠. 그럼 만약에 넣었어. 그럼 누가 내려가죠? 그건 생각 안 해본 듯. 넣었으면 아오니한테 많이 먹힌 팀이 내려가겠지. 아오니 혜택 드리겠다? 근데 그 그 팀이 팀. 누구야? 그럼 넌 내려가. 넌 내려가라. 네. 내가 사실 번리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콤파니 번리는 왠지 살아날 것 같아. 콤파니가 좀 생각을 바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다가, 현실적으로 가자. 그러면 왠지 살아날 것 같아서 일단은 번리는 살려뒀습니다. 자, 그다음 올해 이 선수는 터진다. 김환. 니콜라 잭슨. 니콜라 잭슨, 첼시. 네. 빅 찬스 미스 5대 리그 1위. 결국 기회도 많다는 뜻. 어쨌든 터진다. 어쨌든 터진다. 니콜라 잭슨. 어쨌든 기회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기회 많이 만들더라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많이 여기서 만들긴 좀만 해요. 터지면 터질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약간 시점을 달리했습니다. 어허. 올해 이 선수 터진다. 많은 뭐 이렇게 기대되는 선수가 있지만 완전히 바꿔서 카를로스 발레바. 이 선수가 누구냐면 릴에서 데려온 비수마 카이세도 대체자입니다. 브라이튼이 찍었다 또 터진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2004년생. 네, 04년생. 그럼 1000억 찍나요? 한 2년 안에? 만약에 그 느낌이라면 브라이튼이 지금까지 데렸던 선수 다 터졌거든. 에반 퍼거슨 같은 선수는 저는 이미 터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이 브라이튼의 픽이라면 이 빌레바 터질 것 같다. 카메룬 왼발잡이 미드필더. 발레바. 이주원. 파페사르. 파페사르. 네. 네. 20살의 어린 나이지만 기대해 볼 만하다. 끝인가요?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리그에서 중심이 만들지 말고요. 아니, 써 있어요. 써 있어?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리그에서 중심이 되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선수 파페사르. 좋잖아요. 예. 자, 파페사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손흥민의 최종 공격 포인트. 자, 지금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오늘 거 설마 영상 나옵니다. 네. 오늘은 좀 빠르게 네. 얼른 이거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사람들이 약간 이거 익숙하지 않네. 왜냐면 우리가 이걸 계속 해왔지만 사실 히든풋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 있더라고. 우리가 이걸 2015년부터 했는데. 이걸 한 3-4번은 최소 했을 텐데. 18년 이후부터 매 시즌 했어요. 뭐 최근 몇 시즌 안 하긴 했지만 네, 이런 네. 식으로. 다들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 뭐 하는 애들이지? 이게 지금 웃기려고 하는 건지 진심인지. 근데 진심이랑 웃기려고 하는 거 다 섞여 있어요. 네. 예. 자, 손흥민의 최종 공격 포인트. 30
2경기. 씨, 깜짝이야. 거기 포인트. 네. 이게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경기까지 얘기해야 돼? 그냥 대충. 네네네. 아시안컵이 있어서 손흥민은 4경기 정도 결정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안 할 수도 있고. 오케이. 클린스만이니까 또 한 경기 결정할 수도 있고. 그치. 네. 32경기, 13골, 13골, 13개 도움. 13, 14. 13, 13. 왜냐면 역대 도움이 11개더라고요. 최대 도움이. 그래서 더한다. 올해는 도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시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3도움이면 리그 1위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죠. 때에 따라, 시즌에 한 따라서. 12에서 16 사이에서 맞아.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1, 2위 정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 네, 도움 쪽으로. 네. 자, 저는 11골 6개 도움. 좀 적네요. 11골 6개 도움. 공포가 적어질 것 같긴 하지만 손톱에서 보니 2자리 득점은 어디로 뛰나 가능하다. 11골 6개 도움. 네. 저는 16골 10도움. 16골 10도움이면 근데 거의 이제 커리어 하이급인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득점이 자책골로 판명되면서 15골 10도움. 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 앞에 골을 너무 무난하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틀었네. 아까 위에 거 파페사리에서 채팅점 반응 보고 네. 너무 무난한가?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골 10도움으로. 지금 채팅점 맞나요? 구체적인 브리스타. 구무. 오케이. 네. 네. 자, 도움이 좀 나랑 주원이 형 도움이 꽤 있네요. 예. 네. 근데 나는 이 도움이라는 게 그 어시스트가 사실 본인의 역할이랑 또 별개일 때가 있잖아. 넣어줄 선수가 있어야 그치. 사실 어시스트 하기 쉬운데. 뭔가 기점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자, 다음. 김민재 리가에서 34경기 중에 선발 몇 경기일 것인가? 그리고 코멘트까지. 5경기 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빠지면. 그거 포함할게요. 네. 26경기. 오. 2골 정도. 26경기. 그러니까 아시안컵 빼도 한 4-5경기는 벤치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26경기 2골. 왜냐면 결국 언젠간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조합으로 한 번은 할 것 같거든요. 나오겠지. 네, 나오면 그날은 네. 이제 후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 있다고 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6경기. 34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네. 최종. 뭐 코멘트는 그게 다인가요? 네, 그냥 그렇게. 네. 오케이. 자, 저는 25경기 선발. 투엘은 주전조를 김민재, 우파메카노로 잡은 것 같다. 아시안컵에서 5경기 빼고 그러면 29경기입니다. 더리우트 4번이니까 4경기 빼서 25경기. 이유가 있네. 그리고 3골. 왜? 3골? 등번호 3번이니까. 3번이니까. 네. 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네. 아시안컵에서 왜 5경기죠? 그 기간 안에 5경기가 있어요. 결승까지 가면? 네, 결승까지 가면. 근데 그 PL은 중간에 리그컵인가 FA컵이 음. 있는 것 같아. 일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PL은 4경기. 네. 네. 30경기. 교체 포함해서. 그럼 다 나온다는 거잖아, 거의 다. 거의 다 나옵니다. 아시안컵 떨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시안컵 결승까지 예. 가면 그거라고 물어본 거죠. 확인을 한 거죠. 네. 30경기 교체 포함해서 한 3경기 정도 교체는 될 것 같고 네, 30경기 봅니다. 네. 뭐 뒤에 코멘트 없나요? 이미 팀에 녹아들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진짜 이미 팀에 녹아들었다. 써 있어. 나 이미 팀에 녹아들었다. 나 주원이 형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녹아들었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형이 녹아들었다. 그다음에 담백하다. 이거 언컴포터블하다. 3개. 돌려받기. 쟤 너무 과하다. 자, 그다음 라이징 유럽파 픽하는 겁니다. 김한. 저는 비스바덴의 이현주. 오, 이현주. 연기는 김현주, 거지는 손현주, 축구는 이현주. 진짜 열심히 한다, 환희. 보기 좋다. 네. 보기 좋다. 진짜 보기 좋아. 이런 거 진짜 하려고 진심이야. 만든 자리잖아요. 맞아요. 우리 원래 여러분 원래 우리 예언이 이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형이 작두를 한 거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요? 그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연기는 김현주, 김현주. 거지는 손현주, 거지는 손현주. 축구는 이현주. 그 손현주는 그 짤방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연기는 김현주 씨. 김현주 씨. 예, 옛날에 국물이 끝내줘요. 네, 대지의 왕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온더볼이 되는 선수입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 팬들이 환호하는 게 오프더볼보다는 온더볼이잖아요. 사실 맞잖아. 그치? 황희찬한테 열광하는 이유. 공을 우리나라에서 물고 들어가니까. 몇 없는 드리블러, 예. 공 달고 뛰는 선수. 이현주가 공을 달고 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팬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유형이다. 조건을 갖췄고,
그리고 신장도 크지 않아요. 왜 딴짓 하시죠? 지금 유전 씁니다. 왜? 지금 뭐 열심히 써요? 뭔가 지금 약간 연기는 김현주, 거지는 손현주 이거 보고서 안 되겠다. 뭐 갑자기? 한 다음에 갑자기 아니. 그냥 노멀하게 그냥 추가한 거예요. 추가. 그래요? 네, 추가. 네. 위기감 느끼고 저딴 걸로 위기감 느끼지 않습니다. 뭐 소주, 맥주 이런 걸로 위기감 느끼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공미잖아요.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포지션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적인 선수로 봤어요. 그래. 이부 리그. 이부 리그에서 두세 명 정도는 아주 어렵지 않게 제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퇴장도 한번 당했거든요. 시원하게 그냥 옷 그냥 쫙 잡아가지고 나는 오히려 당연히 퇴장 안 당하면 좋지만 약간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막 큰 선수들 190 사이에서 170이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난 그런 약간 깡다구를 봤어. 유럽에서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뮌헨에서 돌아가서 뛰진 못하지만 좀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고 봐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히든풋볼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원래 히든풋볼은 이 감성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쭉 이렇게 해왔고요. 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히든풋볼은 이렇게 개소리를 짓거리는. 근데 왜 오늘 뭐 문제 없는데? 아니 다 재밌다고 그러길래.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 술 마시고 왔나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원래까지 히든풋볼 이거 최근에 히든풋볼은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 근데 원래 이렇게 했었다. 네. 오늘은 조금 좀 황당해 하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신 그럴 수 분들은 있어요. 쟤들 미쳤나 갑자기 예. 예전에. 그래서 솔직히 약한 편이에요 지금. 아주. 근데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주원이 형이 지금 급작스럽게 막 대본 바꾸는 거 그런 게 히든풋볼입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안 되겠다. 예. 자 저는 황인범. 스베스다. 네. 역경은 황인범을 더 강하게 만든다. 세르비아의 별이 될 것. 사실 개인적으로 배준호를 좀 주목하고 싶었지만 왠지 황인범이 지벨스다에서 좀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요. 네. 황인범은 사실 가는 데마다 잘했어. 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좀 역경이 있었잖아. 네. 자, 저는 양현준. 자 지금 새로 쓴 거 원래 거 읽어주세요. 그 다음 선수는 똑같아요? 양현준 똑같지? 네? 양현준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 선수도 바꿔버렸어? 네? 그 원래 한 거 먼저 읽어줘. 원래 한 거? 원래 한 거. 원래 한 건 좀 바램이 있었어. 뭐죠? 근데 제가 무슨 이현주? 잘 모르는 선수 얘기하길래 이거 잘 모르는 선수 얘기를 잘 모르는 선수라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선수. 덜 알려진 선수. 네. 자 그러면 일단 원래 했던 선수. 원래 했던 선수? 그냥 바꾼 선수를 먼저 할게요. 그래요? 네. 양현준. 네. 이미 이스타는 양현준이 자기 이름 자기 부른 거야? 강원에서 뛸 때 지금 손흥민에 가장 근접한 선수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그런 기대감을 표출해보겠다. 그래서 양현준을 했습니다. 예. 네. 약간 축구계 박형식 같은 느낌. 네. 자기 얼굴에 빨대 꽂은 거죠, 지금. 네. 자, 그 원래. 이강인. 바꾸기 잘했다. 라이징 유럽파를 이강인이 됐다고? 라이징 아세요? 라이징. 나는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다시 정말로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단순하게. 네네네.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건 맞죠. 이제 큰 물에서 더욱더 큰 팀에서 예. 떠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어서 이강인 선수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 코멘트는 뭐였죠?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좀 올라간 거 봤나요? 위기감 느낄 뻔했네. 이걸 잘 느꼈다. 좀 더 신나게 이강인 선수를 보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 복귀해서 니스전을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리그, 프리미어 리그 했고 해외파 예측했어요. 네. K리그로 넘어옵니다. 약간 좀 부담감이 올라가네요. K리그는 좀 부담되죠. 왜냐면 이미 진행이 되게 많이 그렇지. 된 상태라서. 사실상 이제 4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이널 A 6개 팀 보겠습니다. 쭉 갈까요? 쭉쭉. 오케이. 지금 순위부터 얘기할까요? 1위부터 6위. 지금 1위부터 6위. 지금 순위 얘기해 주세요. 지금 1위부터 울산, 포항, 광주, 서울, 전북, 대구고 7위가 인천, 8위가 대전. 요 오케이. 정도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산술적으로는 제주도 불가능하진 않던데. 네. 지금 4경기 남았죠? 네 리그가. 경기. 파이널까지. 울산, 포항, 광주, 서울까지는 그대로고 대구, 인천. 전북 떨어진다? 전북 7위. 잘 모르는구만. 뭘 모른다는 거죠? 해주세요. 왜냐면 3점 차거든요, 지금. 예. 3점 차면 뒤집히거든요. 네네네네. 전북의 최근 경기력
A매치가 다행인 정도. 지금 4경기에서 승리 없죠? 네. 그리고 아챔, 물론 인천도 아챔이 껴있지만 전북이 좀 더 아챔의 부담감을 느낄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낄 거다. 네. 그리고 인천은 일본으로 가는 일정 사이에 리그가 껴있는데 전북은 방콕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북에 사실 최근에 2번 경기장에 갔는데 되게 실망했어요. 둘 다 중계로 간 거죠? 중계로 갔는데 진짜 많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페트레스코 감독이 사사이 했을 때는 그래 뭔가 될 것도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나?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앞으로 롱볼만 뿌릴 거지?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릴 거지? 앞에서 못 넣어주면 못 이기겠다. 비길 수는 있어도 지금 이기기가 힘든 전술이라서 저는 전북을 한번 과감하게 내려봤습니다. 자, 저는 울산 우승 확정. 포항. 저는 코멘트 하나씩 다 하긴 했거든요. 네. 포항. 감독님 이렇게 잘하시면 계속해서 투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3위 광주 그대로 K리그의 새로운 등불. 4위 전북. 저는 전북이 올라갑니다. 파이널 A 가긴 할 텐데 다음 시즌에도 이러면 외국인 감독을 쓴 이유가 없다. 5위 서울. 안익수 감독이 나가고 훈련 시간이 줄어든 서울 선수들은 모래주머니를 푼 봉석이가 되지 않을까. 봉석이가 모래주머니를 풀고 김두식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그러면 안익수 감독이 모래주머니였다. 그렇지. 훈련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훈련 이제 덜 시킬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 대구. ACL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리그 대구에겐 기회다. 그래서 저는 순위가 안에서 바뀐 똑같네요? 거지. 똑같아요, 6개. 네. 저는 1위 울산 우승팀, 2위 포항 우승 도전팀, 3위 광주 지금 순위를 유지할 것 같은 팀 분위기, 4위 전북 서울보다는 더 나은 순위를 기대해 보겠다. 네. 5위 서울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서울에게 도전할 만한 힘이 보이지 않는다. 6위 인천 아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무고사의 폼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순위를 기대해 보겠다. 그러면 저는 순위 그대로 환희 형은 전북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주원이 형 인천 대구가 바뀐 그림 요렇게죠. 근데 뭐 1위부터 7위 안에서 다 네. 조금씩 뭐 한 3점 차 안에서 바뀌는 걸로 예상을 했네요. 크게 변화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득점왕 김한, 티아고. 나눠 뛰는 주민규보다 독점으로 뛰는 티아고. 전 주민규. 지난 시즌 같은 득점 조규성이 밀렸지만 올해는 가능하다. 주민규 골을 득점할 수 있게 도와줄 선수가 많다. 주민규라고 하겠습니다. 주민규. 티아고. 도움왕. 제카. 오. 일단 도움 순위를 말하면 백성동, 김승대, 제카 거기 다 위에 들어가 있어요. 8개, 7개입니다. 맞아. 그래서 안에서 지금 경쟁하는 거죠. 예. 상황에서. 백성동과 김승대는 1차 타겟이 제카지만 제카는 2선 모두에게 내줘서 도움을 할 수 있다. 왜 제카 스타일이 가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고 뛰는 스타일이라서 그치. 거기서 득점이 나오면 제카가 도움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김승대. 공미에 고정시켜보자 김승대. 도움왕 가는. 네. 저는 제르소는 왜 한 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그걸 제르소. 네. 위기감을 많이 느끼네. 너 계속 그러지만 난 위기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좀 느껴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단점이야. 그래요? 예. 위기감지 능력이 제로야. 나락감지. 그런 거 못해. 왠지 알아요? 씨발 내 인생은 원래 나락이었거든. 네. 갑자기 난 원래 나락이었어. 갑자기 뭐야? 왜 자꾸 나락한다고? 나는 원래 나락이었어요. 나락한다. 갑자기 근데 나락감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제르소. 네. 계속 가네요. 제르소와 무고사의 조합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제르소가 지금 몇 개죠? 6개. 6개. 뭐 뒤집힐 수 있는 개수긴 해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자, 그 다음 가장 빠른 경질 감독. 네. 누구죠? 내 이름은 남기일. 남기일. 저는 윤종환. 부임 시기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경질된다. 네. 지금 생각하고 있죠. 저 진짜 강원, 수원, 제주 다 썼어요. 아.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처음 생각한 거는 윤정환 감독이었는데 윤정환 감독은 강등 당해도 있을 것 같아 느낌. 아 그래? 그대로 간다? 느낌이 왜냐하면 나는 2부 리그에서 지금 강원이 윤정환 감독이 있다고 하면은 윤정환 감독보다 나은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강원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윤정환 감독이 얼마나 나은지 안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커리어적인 면을 봤을 때 아예 새로운 감독을 이제 뭐 그 이정효 감독 같은 감독이 오지 않는 이상 윤정환 감독을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안 그래도 내부에서 약간 지금 다시 경질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목소리가 찔끔. 그러니까 논의해보자 이건 아니고 그냥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는 걸로 제가 감지를 했는데 사실 이뤄질 가능성은 되게 낮죠. 왜냐면 이미 경질을 한 번 했고 지금 경질해서 뭐 어떡할 건데. 그렇지. 그 다음은 그냥 정경호 수석 코치 잠깐 써서 땜빵 시키는 건데 그걸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내부에서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계속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좀 좀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주 같은 경우는 남길 감독 저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주는 어쨌든 돈을 쓰는 팀이고 그치. 그리고 지금 관중이 꽤 오는 분위기였거든요 올 시즌에. 근데 경기 자체가 너무 매가리가 없어. 매 시즌 똑같죠 사실 그런 부분. 그래서 나는 제주와 남길은 궁합이 안 맞는 팀이에요. 남길은 오히려 그런 축구를 해야 될 팀들이 있거든요. 단단하게 지키면서 승점 1점을 쌓더라도 차곡차곡 쌓아갈 팀인데 그런 팀으로 가면 오히려 더 남길도 빛나고 그 팀도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제주의 투자 규모나 나아가는 방향과 남길이 하려는 방향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전 재계약하기 전부터 그때 이제 좋게 이별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뭐 되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중위권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한 번 더 믿는 바람에 제주도 안 좋고 남길 감독 개인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는 시즌이 돼버려서 조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그런 뭐 선수들과 그런 어떤 불화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제주 색깔과는 좀 거리가 안 멀다. 맞고 선수 구성도 일단 남길 감독 온 뒤로부터 센터백이 너무 많아. 9명이에요 센터백이. 8명 9명. 그래서 나중에 후반기 때는 막 임대 보내고 이적시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무게감을 좀 더 공격 쪽에 줘도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공격수는 또 너무 없어. 외국인도 꽉 채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좀 이제는 좀 위험하다. 올 시즌 뭐 사실 제주는 애매한 순위에서 끝날 건데 강등은 안 당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각자 남길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승격하고 싶은 팀에게는. 근데 강등도 몰라요 이거 지금 6점 차면. 뭐 그렇긴 한데 느낌이 밑에 팀들이 너무 다 더 부진할 것. 그 김도경 감독 뭐 관련돼서는 어떤 뭐 딱히 포인트가 없나요? 포인트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했거든요. 거의 그 YG도선까지 갔다가 거기서 쭉 이기는 바람에 지금 승점차가 벌어져서 다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주와 남길 감독 모두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 이제는 너무 서로 마이너스야. 남길 이미지도 진짜 너무 재미없는 감독, 3백밖에 못 쓰는 감독, 느린 축구, 뒤에서 지키기만 하는 축구, 이것 때문에 뭐 그런 축구가 필요한 팀으로 가면 돼요, 사실. 그치.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 했고, 형은 선택은 하나는 해야 돼. 저는 제주의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아, 그래? 오래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질이 될 것은 남길 감독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로 감독들의 어떤 이동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종용 감독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팀이 어떠한 전술을 쓰거나 어떠한 좀 아주 좀 스타일이 있는 선수를 사왔는데 그 선수가 터지거나 그럼 그걸 다른 구단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뭐 프리미어 리그도 누군가가 3백을 썼는데 성공을 했어. 그러면 모든 팀이 3백을 한번 쓰지. 써본다던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말컹을 데리고 왔는데 터졌어. 그래서 장신 공격수를 데리고 온다던가 막 그러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감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종호 감독 스타일의 젊은 감독.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눈에 띄지 않았던 감독이었는데 얘 좀 강단 있대. 써볼까? 좀 이렇게 전술적으로 뭐 있대. 그럼 이종호 감독에서 성공했잖아. 그러면 좀 우리도 한번 저런 감독 한번 물색해 보자. 근데 그런 감독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색하다 보면 누군가 또 쓸 수 있잖아.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감독들이 한두 자리만 들어와도 물갈이가 완전히 된다.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이종용 감독이 저는 조금 광주에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약간 야망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광주가 어쨌든 열악하잖아요. 이거를 좀 본인 위주로 그치. 성적을 내서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아지면 뭐 본인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박진석 감독이 광주에 있다가 서울로 가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광주랑 박진석 감독은 끝이 안 좋았잖아요.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팀으로 딱 가면서도 이제 좋게 갈 거면 좋게 가지 막 뭐 약간 사실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뭐 위약금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정효 감독이 그렇게까지는 어차피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똑같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관심은 많을 것 같긴 해요. 다른 구단으로부터 이런저런 관심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강등권에 있는 세 개 팀 10, 11, 12 갑니다. 저는 그대로 수원FC, 수원삼성, 강원FC. 저도 그대로예요. 네. 저도 그대로예요. 이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1위, 12위가 더 이제 승점차가 1점이기 때문에 그치. 좁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같이 비기고 같이 이기고 같이 지고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 팀의 경기력이 너무 다 같이 안 좋아서 여기서 뭔가 변화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진짜 강등을 이제 승강 프로를 통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어. 또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이 기세나 그때 네. 상황을 다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수원이 강등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수원 삼성 모르겠다 이것도. 어쨌든 플레이오프가 있으니까. 네, 프로비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승강도 봐야 되고. 자, 그러면 K리그 여기까지 하고 아시안컵 클린스만 아시안 게임 요겁니다. 아시안컵 성적 예측입니다. 저는 4강. 4각 선수들이 알아서 4강까지는 갈 거다. 해줄 수 있다. 자, 저 클린스만 감독이라면 8강에서 탈락. 주원이 형 8강. 8강. 네. 아시안컵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쉽지 않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 네. 자, 그럼 이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시안컵. 저도 아시안컵 8강 탈락하고 빠이빠이. 좀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모르겠다. 내 톤으로 읽어볼게. 모르겠다. 똑같네 톤이. 아, 예. 그렇게 썼습니다. 네네네네.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내일 사우디전에서 패해, 그때 거취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그건 되게 희박하지 않아?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감독을. 그 새로운 사이에 사람이? 아시안컵까지 3개월 어쨌든 뭐 준비 기간까지 하면 한 달 안에 뭔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진짜 차두리가 감독이 됐어요. 그냥 일단. 네. 근데 진짜로 왜냐면 그렇게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 월드컵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땜빵 메꾸다 간 거예요. 나 그렇게 됐지.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변하질 않네. 그러니까 대표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라 다른 감독이 왔는데 막 5연패, 6연패, 7연패 박아버리면 어떻게 그 감독 믿고 아시안컵 갑니까?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오케이? A 감독 좋아. 클린스만이 아니고 다른 감독이라도. 근데 뭐야? 한국하고 안 맞네? 평가전 할 때마다 2대0, 3대0, 막 6연패, 7연패. 야, 이 감독 같다 아시안컵 못 가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B를 항상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B를 생각을 안 해놔. 나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오케이 이 감독 좋아. 근데 B 누구 할 거야? 안 됐을 때. B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불 끌 사람 누구야? 그런 사람을 대표팀 근처에 놔두던지. 소방수를. 아니면 기술 디렉터로 놔두든지. 바로 내려올 수 있게. 아니면 좀 경험 많은 코치를 옆에 둔던지. 그런 거. 또 바로 옆에 있으면 또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좀 멀리 두는 거야. 뭐 기술직이나 이런 걸로 둔 다음에. 랑릭이 그런 식으로 IFC에서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나는 그런 느낌을 이제는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새로운 대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내일 경기 예를 들어 근데 유지야. 근데 지금 여론이 엄청 안 좋잖아. 갑자기 클린스만이 페이스북을 켜. 나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그럼 계약금 위약금 안 주고 빠이빠이니까. 왜냐면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비상이긴 해요. 어차피 찾아야 되는데 그치.
갑자기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와서 그냥 욕만 먹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아니, 누가 와도 욕 먹어요. 기존에 있던 감독이 와도 그치. 또 주헌이야? 또 스타야? 막 이러면서 또 나온다고 누가 와도 또 주. 형 나왔는데 또 주원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떤 감독, 지금 어떤 감독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네, 누구 감독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또 누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좀 젊은 감독 올리잖아요. 그럼 이럽니다. 야, 저 빵꾸에 꼴려고 젊은 감독도 저 안 되면은 저 창창한 감독도 커리어 망치네. 또 이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날아간 감독들이 좀 있잖아. 아깝게. 근데 지금 놀고 있는 외국인 감독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많지 않지. 근데 또 외국인 감독 올라오면 또 성급하게 또 선임을 그치. 해야 맞아. 되잖아. 그럼 뭐 잘하는 한국 감독 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없지.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지. 지금은 진짜 완전 구하기 힘든 시기라서 네. 쉽지 않아. 어려워. 자, 아시안 게임 예측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승. 우승.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저번 대회도 감독 덕분에 우승했다 생각 안 하는 그건 맞아. 편이거든요. 저번 대회도 저는 감독 때문에 우승했다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도 진짜 1대0 꾸역꾸역 이겨가지고 승부차기 막 플레이오프에서 막 2번, 3번 해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대회가 아시안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술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선수발로 간다? 본인들이 근데 어쨌든 본인 앞날을 위해서 지금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 왔어. 와일드 카드들의 미친 그런 것들. 활약. 그래서 저는 거의 우승권에는 가깝게 가지 않을까라고 감독의 능력과 별개로. 어떤 그런가 별개로 네. 라고 또 달라. 아시안컵은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선수 배치나 어떤 로테이션이 필요한 대회인데 아시안 게임은 나는 그냥 총력전 때려 박는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려 박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상대 팀들이 되게 세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치. 말하면. 다 비슷비슷하잖아. 네. 저는 선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네. 케이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 2번 우승했잖아. 근데 그 이전에 아시안 게임 우승 생각보다 잘 못했습니다. 광저우 때는 3, 4위전 갔던 거 같고 네. 동메달 땄던 거 같고 저 그래서 그냥 메달권. 동메달. 메달권에서 멈출 것 같아요. 어쨌든 4강 이상은 네,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우승을 이거 사실 근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못 따면 의미 없어요. 근데 금메달을 못 딸 것 같아. 그리고 황선홍 감독은 지금 클린스만에 가려서 그렇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네, 전 금메달. 금메달. 사실 이거 바람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뭐 경기 내용이고 지금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뭐 해가지고 지금 황선홍 감독이 지금 거의 부임하고 나서 2년 내내 욕 먹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임 첫날부터. 황선홍 감독은 그치. 제가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에 놓인 감독을 선임한 거고 근데 그걸 변화를 주고 본인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인의 역할을 잘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먹는다 경기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응원하는 마음에 금메달. 금 저는 그냥 메달권. 메달. 네. 자 이렇게 오늘 예언의 날 네. 특집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순위 예측해 봤고요. 여기서 각자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파 예측, 소니 김민재, 그 다음에 라이징 유럽파, 그리고 K리그로 가서 파이널 A, 득점왕, 도움왕, 경질될 감독, 강등팀들, 거기에다가 대표팀 예측까지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네. 오늘 근데 예언한다고 해서 약간 좀 짧고 굵게 약간 네. 좀 엑기스 같은 방송이었네요. 예, 스피디하게. 네. 뭐 이거 뭐 길게 해봐야 내용만 길어지지.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거는 사실 내년 5월입니다. 예언 방송은 그걸 위해서 하나 묻어놓는 거예요. 타임캡슐처럼. 내년 5월에 이벤트 무조건 나온다. 내가 그랬다고? 예. 무조건. 항상 나오죠. 네. 이런 예측하는 거 좀 많이들 재밌어 하세요. 네. 그래. 이거 네. 원래 이거는 재미도 한번 찾고. 이거는 오늘 웃음보다는 5월에 웃으려고 그렇지. 묵혀두는 거지.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웃기죠? 형이 중간에 바꿨어요. 나 안 바꿨어. 이강인 바꿨잖아. 양은 좀 이거 바꿨잖아. 그건 바꿨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현주 소년주, 김현주 소년주 이현주. 네. 현주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히든 풋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1시 반에 대한민국과 사우디 경기 그걸 라이브 하니까 그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